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지난 27일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8월 16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27일 기준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8명이며 이 가운데 400명이 퇴원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는데 홍성군이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군은 다음 달 21일까지를 아동학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기 결석자를 전수조사합니다. 또 돌봄 서비스 공백 여부와 함께 긴급 돌봄 서비스 필요성도 함께 조사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900여 명에게 단체 급식소와 카드 이용 가능 업체를 안내해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합니다. 당진시 보건소 박산준 감염병 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입니다. 당진시가 28일 오늘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저희 당진시는 국민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연휴가 가을철 대유행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어떤 대책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까? 사전 추진 사항으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실태 특별 점검,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 전개는 물론 연휴 기간 중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과 역학조사 사전 예비 인력 출동 대기 점검 등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확진자 발생 및 타 지역 확진자의 당진시 방문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확진자 발생 및 코로나19 신속 검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네, 특히 올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영상 통화로 마음 전하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온라인 성묘 차례 지내기,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면회는 자제하기, 가족 만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가족과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운영 관련 정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당진 종합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기관 8개소와 병의원 27개소, 약국 48개소가 일자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한 번에 찾으실 수 있도록 당진시 홈페이지 및 휴대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당진 종합병원 선별 진료를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을철이라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가을철 감염병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긴 명절 기간 동안 음식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식중독 또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중독은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름철에 비해 음식의 보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음식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수차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 진료받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감염병으로는 비브로 폐혈증인데요. 감염 시 치명률이 높으며 고위험군인 만성 간 질환자, 에이즈 등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은 치명률이 50%에 육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끓여 드시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묘, 추수, 밭일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돗자리 사용, 귀가 즉시 목욕하는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보건소 박상준 감염병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충청권 밥상머리 화두에 이목이 쏠립니다. 오는 추석은 제21대 국회 개회 이후 맞이한 첫 명절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가 최대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수도는 집권 여당이 강력 추진을 천명했지만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심의도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충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책임을 묻는 질타가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 개편, 2022년 대선 지선 등도 주요 주제입니다. 제1야당은 이달 국민의힘으로 개명하고 강령 정강 정책 등도 개정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당도 위원장을 교체하고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에 따른 지역민 평가는 필연적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대선 지선도 화두입니다. 여야 지지율 추이와 차기 대통령, 시도지사 후보군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충청 대망론이 필수적으로 언급될 전망입니다. 오랜 수건인 만큼 실현 가능성과 적임자, 실현 방법 등이 연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은 파급력이 이전보다 적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코로나가 꼽힙니다. 실제 여야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굵직한 이슈를 던졌지만 올해는 잠잠한 모양새입니다. 정치인들도 매년 거리와 시장을 돌며 대면 활동을 펼쳤지만 이번 추석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충청 정치권 한 인사는 추석은 정치권 내에서 대목으로 꼽힌다. 매년 추석을 준비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다며 올해는 이전과 상이한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정치권 이슈가 회자될 기회는 많지 않다. 추석은 여전히 대목이라며 연휴 기간 여야가 전개할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태안의 한 교차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차로를 달리던 선행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고 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방향 지시 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은 없는지,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한지 정확히 판단 후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인데요.
전방에 커브길을 돌아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합니다.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고 계십니까?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고속주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욱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주행 시엔 미리 속도만 줄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엄청난 충격에 흔들리며 멈춰섭니다. 2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하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100%로 인정됩니다. 더욱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 유턴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요즘 태안에서 포포나무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나무는 열매 길이가 10cm 정도로 바나나를 닮았는데요. 바나나와 망고가 합쳐진 맛으로 당도는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는 포포가 지역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증 독거장애인 20가구에 각종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자 이용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련된 서비스인데요. 생활용품과 식료품, 명절 음식과 함께 직업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교육도구와 교재도 전달됐습니다. 서산시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를 28일부터 추가로 운행합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입니다. 현재 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3만 2천여 차례 운행됐습니다. 이용 문의는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당진시 새마을 지도자 대호지면협의회 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일회용품 안 쓰기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명살림운동의 하나로 회원들은 폐 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을 홍보하며 서명과 함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16도,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면서 대기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이 11도, 홍성 12도, 태안 15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 13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산이 25도로 가장 높겠고 다른 지역은 24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구름 많다가 추석 당일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주말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맑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옷 입기가 까다로워졌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새벽이나 밤늦게 움직이신다면 따뜻한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명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면에 아동학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홍성군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방치되는 아이들 없도록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